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헤드라인은 다 이 뉴스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펙이 플러스죠. 러시아가 네. 포함된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즉각적인 반응은 유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87달러, 88달러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블룸버그 조사 기준으로는 사실 원유 공급이 수요보다도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오일 메이커 입장에서는 증산의 이슈보다는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떠받치려는 그런 니즈가 좀 있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10만 배럴 이상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니 우리가 좀 감산하겠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바로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 제목을 냈거든요. 오펙 takes on the pad. 그러니까 이제 오펙이 연준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만큼 뭐냐? 유가를 끌어올려서 금리를 더 강하게 긴축하게 만들고 미국의 경제를 소위 말해서 망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11월 FOMC에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전일 66.4%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 선까지는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바이든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원래 10월부터는 전략적 비축유 방출을 이제 멈췄거든요. 하루 100만 배럴 정도 방출을 했었는데 다시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재 또 이란과의 핵 협상은 조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란 해상 원유 재고가 한 9천만 배럴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를 낮출 만한 이슈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내비치면서 장중 유가가 한때는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고용이 탄탄해 금리를 올려도 돼라고 주장을 했던 연준의 모습이 또 고용에서 냉각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공고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훈풍을 불어줬는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두 개의 지표가 나왔는데 하나는 ADP 민간의 고용 지표를 집계하는 조사인데요. 20만 8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이 20만 건이었는데 전월에 13만 건 대비 증가한 거고 예상보다 잘 나와 버렸습니다. 더불어서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내에서의 고용 지표도 지수가 있는데요. 지수가 50포인트에서 53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은 전월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9월에는 25만 명 정도로 8월에는 31만 명 수준에서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조금씩은 좀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더 상승을 했고요.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ADP 고용 보고서 내에서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자체는 그러니까 고용은 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임금 상승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도 좀 발견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희망의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원래는 유가가 강세로 보이고 고용이 좋게 나오면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네. 나타났었어요. 그동안에 왜 그랬냐면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데 오늘 아시겠지만 아침에 그냥 시장을 보신 분들은 0.2% 하락했네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이 원래 2% 급락을 보였다가 이거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회복력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이슈는 되살아나는 바닥 심리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당장은 긴축이라는 부담을 덜어내는 상황은 아니에요. 유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11월 8일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는 핵을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는 또 자기의 무기인 유가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바닥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터미널 레이트, 즉 4.5%는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졌고요.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실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하우스이긴 한데 이 주 초반에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게요. 어제 그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게 S&P 기준으로는 이틀 연속 90% 이상의 기업이 90% 이상의 거래량을 나타난 그런 날이었다라는데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90% 이상의 기업과 90%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난 날은 확실한 저점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떼고 매크로 변수 빼고 증시 자체만 놓고 보면 확실한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강세 테마가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네. 물론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도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이제는 선행지표로서의 반도체의 저점이 시장의 저점을 좀 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도 부각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하락장 속에서도 버텨줬던 게 그나마 반도체였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를 품으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